개수가 간목을 보면 개수가 간목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름드리 나무를 키우는 형상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자비심이 있고 활인업에 종사하면 알맞습니다. 개수가 간목을 보았을 때는 위치가 중요한데 개수는 하늘의 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태양은 없고 비만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병화는 자신을 가리는 비구름 개수를 싫어하지만 개수는 태양 병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개수와 병화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병화를 개수의 비구름이 가려버리니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좋으며 이때 병화와 개수 사이에 간목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간목이 개수의 생조를 받고 병화의 빛과 열도가 지니 너무 잘 크게 됩니다. 개수에게 간목은 상관인데 병화와 함께 간목이 있으면 상관 간목이 설기되어 제복되는 형상이 되니 기랍니다. 개수가 을목을 보면 하늘의 비가 농작물을 기르는 형상이 됩니다. 그러나 을목은 겨울에는 시들어 죽기 때문에 얼어 죽는 것을 방지해주는 조후 용신 병화가 없으면 겨울에 태어난 개수에게는 있는 둥 마는 둥한 존재입니다. 을목 역시 간목과 마찬가지로 병화와 개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 개수가 태양 병화를 가리는 것을 막아주며 개수의 생조와 병화의 빛과 열을 받아 잘 자라게 되니 무척 기랍니다. 이때 을목 밑에 진토가 있다면 진토는 지장간에 개수도 있고 을목도 있으니 을목과 개수 두 개의 천간 글자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토에 뿌리 내리고 투출한 을목은 논에 심어진 벼의 형상이 되니 참 길하다 하겠습니다. 개수가 병화를 보면 병화는 개수가 가장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개수는 하늘의 비인데 하늘에는 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도 번갈아 가면서 떠줘야 하죠. 개수로 인해 우중충해진 하늘에 빛을 주는 존재가 병화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병화가 너무 왕하고 개수의 뿌리마저 미약하면 개수는 수증기나 이슬에 불과하니 소멸해서 사라집니다. 이런 사주가 되면 가난하거나 정신적, 성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불길한 것입니다. 그러니 개수는 병화를 보되 반드시 뿌리가 튼튼해야 하며 수를 생해주는 금기운도 동반해야 합니다. 개수가 정화를 보면 정화는 뜨거운 여름의 대지의 지열이나 마그마이기도 하고 모닥불이기도 합니다. 개수가 정화를 보면 여름에는 대지를 식혀주는 단비가 되며 겨울에는 조후를 조절하는 모닥불을 위협하는 눈과 비입니다. 개수가 정화를 보면 정계충하며 하늘의 비나 수증기, 안개를 상징하는 개수는 정화를 만나면 증발하며 정화도 개수를 만나면 식어버리니 정화와 개수 서로가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또한 안개 속에 미약한 가로등이나 횃불을 지닌 형상도 됩니다. 그러나 정화는 개수를 생해주는 발원지 경신금을 극하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기운이 왕한 겨울에 개수가 경신금을 지녔을 때 정화가 차가운 성질을 지닌 금을 파괴하여 조후도 조절하면서 수기운이 태왕해지는 것을 억제한다면 그럴 때는 참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개수가 무토를 보면 무게합하여 화로화합니다. 대지에 비구름이 들이우면 번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 메마른 건토 무토의 개수가 흡수되어 빛을 만나면 무토로 흡수된 수분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며 무지개가 되기도 하니 화로화하는 것입니다. 개수가 무토를 만났을 때 가장 길한 계절은 겨울이며 여름에는 길하지 않습니다. 화창한 여름에는 무토와 만난 개수는 무지개도 되며 개수와 무토가 만나면 높은 산 위에 구름과 안개가 낀 형상이 됩니다. 개수 옆에 금이 있어서 금생수 현상으로 인해 개수가 왕해지면 무토가 있어도 무기압의 힘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수가 너무 왕하면 무토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토는 개수의 정관입니다. 수기운이 태왕한데 무토가 제압해준다면 길합니다. 개수가 기토를 보면 기토는 개수의 편관이며 칠살입니다. 칠살은 극하거나 설기하여 제복하면 길해지는 신입니다. 목기운이 기토를 극하거나 금기운이 기토를 설기해주면 칠살격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금기운은 수를 생하므로 수기운이 왕한 겨울이나
어느 계절이든 수가 너무 왕할 때는 설기하여 제복하기보다는 극하여 제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토와 계수가 서로 만나면 논밭에 비가 내리는 형상이 됩니다. 그런데 계수가 갑목을 기르고 있을 때 기토가 갑목과 합을 하면 계수가 목을 기르는 공이 없어지므로 좋지 않습니다. 기토가 계수를 보면 비리 병화도 함께 있어야 비옥한 농토가 되는데 이때 구조가 중요합니다. 병화와 계수 사이에 기토가 있으면 계수가 병화를 가리는 것도 막아주고 좋지만 기토와 병화 사이에 계수가 있으면 계수가 병화를 가리기 때문에 기토는 응달진 텃밭이 됩니다. 계수가 경금을 보면 경금이 금생수 작용으로 계수를 생해주며 계수는 바위 경금 위에 내려서 녹슬게 만듭니다. 그러나 병화도 함께 있어준다면 경금이 우중충해지지 않습니다. 경금은 계수를 생하는 발원지이기 때문에 수기운을 왕하게 만듭니다. 겨울에 경금을 보면 흉합니다. 그럴 때는 화기운이 경금을 제압해 주어야 기랍니다. 계수가 신금을 보면 신금 역시 경금처럼 계수를 생해주는 발원지 역할을 합니다. 경금은 임수를 만나면 그 완고함이 설기되어 현달하니 이를 금수쌍첨이라 하는데 계수는 신금을 만나면 금수쌍첨격이 성립됩니다. 그러니 경금보다는 신금이 계수를 생해주는 편이 더 길합니다. 계수는 뿌리가 없고 금기운이 생해주지 않으면 안개나 서리에 불과하니 병화와 함께 신금은 계수가 귀격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금이 너무 지나치면 정화로 신금을 극해야 합니다. 계수가 임수를 보면 호수 위에 비가 내리는 형상입니다. 화기운은 계수의 재물이고 계수는 뜨거운 화기운을 적당히 식혀주어 조후를 조절할 때 할 일이 있는데 임수는 그런 계수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할 일을 뺏어가니 계수 입장에서는 임수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계수가 신약할 때 토에게 흡수되거나 화기에 증발하는 형상이 되면 임수가 곁에 있어 주어야 계수가 살 수 있습니다. 화기가 왕하고 수기가 약한 여름에 임수를 보면 기라고 수기가 왕하고 화기가 약한 겨울에 임수를 보면 흉합니다. 그리고 계수가 신약할 때 임수를 만나면 기라고 신강할 때 임수를 보면 흉합니다. 특히 여름에 태어난 계수의 사주원국의 화기가 강할 뿐만 아니라 지지의 화국까지 이루면 임수와 경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지의 사화, 오화, 미토가 있거나 혹은 세 글자 중 두 글자만 있어도 지지는 화국을 이루며 인목, 오화, 술토 세 글자가 있거나 세 글자 중 두 글자만 있어도 지지의 화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두 글자만 있을 때 글자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두 글자 사이에 한 글자를 극하는 오행의 글자가 끼어들면 화국을 이루지 못하거나 이루더라도 그 힘이 극히 미약합니다. 계수가 계수를 보면 계수일간 사주가 계수를 거듭 만나면 장마비입니다. 병화가 왕할 때 계수가 거듭 있으면 병화에 의해 수증기가 되어 소멸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만 계수가 너무 왕해도 날이 우중충하고 목은 오히려 썩어 들어가니 좋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계수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화기가 왕할 뿐만 아니라 지지의 화국까지 이루었다면 계수로는 성난 불을 잠재울 수 없고 오히려 큰 불에 어중간하게 물을 뿌리면 산소 동화작용으로 더 불이 크게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니 이것은 대흉입니다. 엄청나게 불길한 것입니다. 화기가 너무 왕할 때 부드러운 빗줄기에 불과한 계수로는 오히려 불을 끄기는커녕 폭군 화기운을 더욱 부추기니 그럴 때는 계수보다는 임수가 필요합니다.